안녕하세요. 부수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월 2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가격이 쭉쭉 치고 나가던 시절 한번 떠올려 봤어요. 지금처럼 이 퍼센티지가 고정되지 않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자고 일어나면 터져나가는 거래량. 지금 그런 모습인가요? 좀 달라요. 자, 매도 물량은 연일 증가하고 있고요. 잘 나가던 시절에는 매물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매물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지금 잘 나가는 시절은 아니죠. 매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전세 물량은 감소하는 추세, 월세 물량도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약간만 증가하는 추세. 연초 대비 물량은 20% 정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다. 이 말을 항상 덧붙이고 싶어요.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129건. 얘 글이나 얘는 뭔가요? 얘도 혹시 LH에서 매입하는 건가요? 자, 거래량 3월달까지 좋았고요. 4월달은 3월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할 건데 인위적인 금리 조정, 인위적인 시장 개입 이런 것들이 거래량을 더 살려내고 있는데 정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오늘 뭐 무역 수지 적자도 또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뉴스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일반적인 거래량보다 조금 많이 나와서 약간 의아했다. 이럴 때 그럼 주간 거래량 이번 주는 폭발할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달과 비교해보면 거래량은 전달에 이르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여기에는 지금 파란색 선이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4월 달에 모습이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얘 글이나 대량으로 사드렸습니다. 아주 소형평형. 분명히 LH에 맞지 싶어요. 자, 10, 20, 30 빠지고요. 일부 반등하는 모습도 느껴집니다. 대형 평형들, 반등장에서 대형 평형들 막 쉘이 파나요? 이게 호가만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인 거래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죠. 뒤늦게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편인데 대형 평형들 막 팝니다. 팔리는 사람들 있고요. 나머지 가격들 25에서 30 정도, 네, 30 그 이상 빠지는 것도 보이고요. 어쨌든 가격은 이 평균적으로 28% 정도 빠지는 모습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치고 나가던 시절에 이런 모습들 아니었죠. 이 국평의 가격도 일부 치고 나가는 것도 보이지만 최소한 25% 정도, 부산은 25% 정도, 많이 빠지면 30%뭐 그 이상. 저 층의 경우에는 더 많이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연산더샵 30%. 그렇지, 25% 대형 평형들 왜 이렇게 많이, 이 매집인가요? 나머지 가격들도 국평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요. 30%는 기본적으로 간다. 이 상승장에서는 한번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고 일어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은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계속 거래가 여기에요. 금매 다 빠졌어요. 로얄 다 빠졌어요. 뭐 다 빠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괜찮은 층들 거래 나오고 가격은 부산은 마이너스 28% 고정되어 있어요. 이 모습이에요. 이 이면에 얼마나 큰 위험. 지금 아파트는 지금 별로 언론에서 건들지도 않아요. 주로 어디를 건듭니까? 성동격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는 뭐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이 보유를 못했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1,000만 원짜리 갭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1, 2천만 원 하면 부산에 마지막 바다 조명이 보이는 어디 이러면서 좀 아주 오래된 구축, 네, 그런 것들 막 이렇게 호객행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켜봤었는데요. 분명 아파트도 터질 구석이 있어요. 이런 글들을 요즘에도 종종 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 금액이 4억에 3억, 3억에 있었다고요. 전세 보증보험도 들었대요. 3억에 있었다가 지금 매매 가격이 뭐 2억 5천인가 이렇대요. 전세 시세는 한 1억 3천 뭐 이 정도 한대요. 전세가. 뭐 시절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 버렸나 봐요. 아무튼 뭐 일례가 될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일단 5천만 원 돌려줄게. 그리고 더 살아라. 더 살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봐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냥 있어야 될까요? 이런 글을 봤거든요. 좋은 게 뭡니까? 나가야 되는 시간에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게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정해진 기한에 돈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정부에서 내놓던 여러 뉴스 기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거 분명 전세 사기로 규명되어 있어요. 누구는 뭐 돌려주기 싫어서 못 돌려주나 라고 하겠지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돌려주기 싫어서 못 돌려준다? 그 변명은 안 되고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사실 뭐 경매로 넘어가고 임차권 등기하고 이런 기한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그 절차에 따라서 가주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정말 돈 앞에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다 따질 필요도 없이 정말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살다가 그런 일 뭐 몇 번 안 당하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꼭 절차에 따라주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맞지. 지금 못 돌려주는 사람이 나중에 되면 돌려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전남거래대금은 비싼 아파트 대형 평형 거래되고 있지만 꾸준히 빠지고 있고요. 이게 쭉쭉쭉쭉쭉 잘 나가던 시절의 추억, 이 폭발해버리거든요. 이게 폭발하는 현상이 지금은 없어요. 무슨 힘으로 가격을 띄워 올릴 겁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 부분들 조금 건너뛸 텐데 그 군별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부 지역들 살아나는 거 있어요. 일부 지역들 살아나는 곳들 많이 보입니다. 거래량 1월, 2월 요거 다음에 숫자까지 나타나게 해서 다시 한번 추스려 볼게요. 일부 지나치게 삐죽 올라오는 것은 뭐 이렇게 어딘가요? 수영구였나요? 요거 LH 매입건 그런 것들이 좀 엮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 지역들 골고루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오늘 분양권 거래가 좀 시들했어요. 레미안 포레스티지 180제곱미터 8억, 사상 중흥 S클래스 그랜드 센트럴 84제곱미터 4억 8천, 그래도 고점은 7억 2천까지 갔었는데 전세 거래량 98건. 전세 거래량도 그 전달과 견주어 보면 줄어들거든요. 2월 달에 할 때는 일평균 120건 거래량, 3월 달에는 전세가 일평균 100건의 거래량, 4월은 일평균 지금 현재 96.5건의 거래량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전세 거래도 줄어들고 매매 거래도 줄어드는 시기. 가격은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시기. 가격이 답보를 보이면은 답보 상태를 계속 보이게 되면 사는 사람이 급한가요? 파는 사람이 급한가요? 평균 전세 가격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크다. 금리가 일부 떨어져서 전세 금액이 일부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 여전히 매물이 많은 상태이고 사람들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실질 소득이. 근데 소득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만 이게 씀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요새 가을도 뭐합니다 진짜. 인플레 때문에 실질 소득은 더 감소하는 효과. 집에 무한정 돈을 때려 박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내몰리는 계층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1월달까지 2월달까지 전세 괜찮았고요. 3억 미만 비중은 85%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4억 이상 전세 그래도 금리 떨어졌던 그 기간 동안 2월달 3월달 바짝 올라갔지만 다시 이거 바닥을 기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변화가 없으면 상당히 지루할 거예요. 아마 상당히 지루할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재미? 그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것을 지켜보는 거라도 있었지. 정말 제 방송도 제가 찍으면서도 맨날 30% 하락했네요. 30% 이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도 그런데 거래량이 여기서 더 줄어들게 된다면 가격은 고정되어 버린다면 아마 좀 답답한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 금융비용은 아마 더 상승할 테죠.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좀 있는 듯 해요. 오늘 방송 내용 짧게 마무리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